네, 안녕하십니까. 손철스TV의 손철스입니다. 지난번에는 회사들마다 이렇게 조직도가 있다는 부분과 그리고 조직도에 따라서 수수료 테이블이 지금 이렇게 다 다르다는 부분들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높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리크루팅을 통해서 FC는 팀장으로, 팀장에서는 지점장으로, 지점장에서는 본부장으로 이렇게 점점 직급이 올라가야 된다는 부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직에서는 리크루팅이 가능하시면 본인이 이렇게 리크루팅을 해서 올라가시면 되는 부분인 거고, 본인이 만약에 리크루팅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실적, 본인이 개인 실적만 하시겠다는 분들도 그 부분을 저희는 인정을 해드려서 더 높은 수수료를 드릴 수 있다는 부분, 수수료를 조정해서 드릴 수 있다는 부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저한테 입사 문의를 주고 계신데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사례입니다. 어떤 분이 손해보험 기준으로 해서 수수료를 총량을 900%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회사 그 사무실의 대표가 너 이번 달부터 수수료 800% 준다. 네. 일방적인 통보를 해버렸습니다. 일반적인 통보를. 네. 협의가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900% 받다가 800%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수수료가 100%가 깎인 거죠. 네. 설계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진짜로 일어날까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무실의 대표가 마음대로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조정을 해버리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전속사, 예를 들어서 현대해상이라고 하겠습니다. 현대해상에 만약에 계약을 넣습니다. 그러면은 현대해상이 저한테 급여를 주는 거는 아닙니다. 네. 현대해상은 저희 프라임 에셋으로 수수료를 내려줍니다. 네. 그러면 프라임 에셋에서 저희 회사 본사의 수수료 담당 스텝이 급여를 계산해서 저에게 매월 월급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급여를. 네. 여기 중간에 한 단계를 거치는 거죠. 이렇게 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단일 GA입니다. 단일 GA입니다. 그에 반해서 연합 GA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예를 들어서 똑같이 현대해상에다가 계약을 넣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현대해상은 예를 들어서 그 연합 GA에 모 회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 회사가 있는데 이곳으로 똑같이 수수료를 내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GA에서 바로 저한테 수수료를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중간에 지금 현재 내가 쓰고 있는 사무실에 있는 대표 혹은 우리 조직의 대표한테 수수료가 내려갑니다. 우리 사무실에 있는 대표에게 수수료를 내려줍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대표가 계산을 해서 저한테 수수료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일지에서는 이렇게 하나만 거치는 그런 중간 과정이, 이런 연합지에서는 계약을 넣었을 때 수수료가 회사로 내려오고 대표 회사로 내려오고 그게 다시 하부의 조직으로 다시 수수료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받는 수수료를 이렇게 두 번 조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사무실에 있는 대표도 본인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들이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차감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인 거죠. 그러면 수수료율이 조정되게 됩니다. 아까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하루아침에 갑자기 내가 어떤 수수료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수료를 내려버리겠다.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프라임 에셋은 그런 일이 없느냐, 네, 그런 일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중간 관리자가 그러면 수수료를 만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이 없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직급이 있는 거죠. 직급이 아까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처음에 설계사가 있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팀장이 있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저희는 지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회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있었을 때 아까 전처럼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이 회사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어떤 전속사에서 계약을 해서 만약에 이렇게 수수료가 내려오는 경우에 회사에서 수수료 담당 스텝이 수수료를 계산해서 그 각 직급에 바로 줍니다. 이렇게 설계사가 계약한 거를 수수료를 내려줘서 본부장이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바로 설계사에게 바로 지급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관리자가 장난을 치거나 만지거나 이런 일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테이블 같은 경우도 수수료 테이블을 협의해서 올리거나 혹은 줄이는 부분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만약에 설계사에게 예를 들어서 기본 테이블이 70%인데 예를 들어서 설계사한테 78%를 주겠다, 팀장 테이블 78%를 주겠다고 하면 이것도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라 회사의 사내 전산 팜스라고 있습니다. 회사의 사내 전산망 팜스입니다. 팜스. 그곳에 전자결제 승인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FC가 홍길동이다. 홍길동의 수수료 테이블은 지금 현재 손대지 않으면 70%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만약에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70%를 78%로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전자결제를 요청을 합니다. 전자결제를 요청을 하면,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전자결제를 버튼을 누르면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위에 관리자가 전자결제 버튼을 누르면 그 FC에게 동의 문자가 갑니다. 동의 문자가. 네. 이 FC도 그 부분을 같이 똑같이 동일하게 전자결제를 해서 승인을 해야 됩니다. 승인을.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동의를. 그래야지 이게 수수료가 아까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바뀌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올라가지 않겠죠. 근데 수수료를 올려주는데 동의하지 않을 설계사는 없겠죠. 네. 그러면 반대로 이 수수료를 내리려고 하면, 일방적으로 내리려고 하면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를 내리려고 해도 또 역시 마찬가지 이 FC에게 동의 문자가 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FC는 동의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다른 회사에서처럼 이렇게 사무실의 대표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수수료를 마음대로 내리는 일이 저희는 불가능합니다. 네. 저희는 모든 것들이 다 같이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네. 일방적으로 수수료 삭감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프라임에셋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번호 연락하셔서 문의 주시고요. 이상으로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손철수 TV였습니다. 끝!